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971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보다 다소 증가했는데요. 사망자 절반이 건설 노동자들이고 소규모 사업장 사고가 잦았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지난달 경북 안동의 한 공사장.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노동자 3명이 20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런 산재 사고로 지난해에만 97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2.6명꼴로 전년보다 7명 더 늘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한 영향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 하지만 2022년까지 산재 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에는 일단 빨간불이 켜진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의 절반이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추락사가 60%를 차지했는데 비교적 안전관리가 소홀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가 많았습니다. 노동자 10,000명당 사망자 비율을 뜻하는 사고 사망 만인율은 0.51/밀리어드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전체 노동자 수가 50만 명 정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설업의 사고 사망 만인율만은 전체 평균의 3배에 육박했습니다. 건설업에서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해 집중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작년도 2,857개소에 대한 일체형 작업 발판 비용 지원을 올해에는 4,000개소, 352억 원을 지원하도록. 재작년 말부터 정부 합동 재해 예방 대책이 시행된 타워 크레인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사망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아르바이트 장소는 치킨과 피자 매장입니다. 특히 이곳에서 배달 중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정부는 청소년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신세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달 기사들의 첫 노조, 라이더의 오픈 채팅방입니다. 보험 가입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는 하소연과 함께 사고가 안 나면 된다며 자차 보험을 빼겠다고 말합니다. 최근 급증한 배달 대행 종사자들은 법적으로 개인 사업자에 가까운 특수고용 노동자로 사고 때 책임을 오롯이 홀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 당연 가입 대상인 산업재해 신청마저 적용제외 신청 제도로 의무에서 벗어나는 사업주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 예외를 두는 순간 가입률이 확 떨어지죠. 모든 위험을 개인이 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든 배달을 잘 못했을 때 수익 감소의 위험이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 결과 10대의 경우 타 연령에 비해 배달 아르바이트의 수리비와 손실 등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업무용 오토바이 사고 발생 응급실 환자 중 15.2%가 15세에서 19세 청소년이란 질병관리본부의 통계도 있습니다. 정부는 배달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 회복을 적극 돕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특수형태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한편 산재보험 미가입 청소년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0%대를 기록했습니다. 지표만 보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불황 속 물가 하락을 의미하는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과는 격차가 크다는 점입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0.6% 올랐습니다. 1월부터 넉 달 내리 1%를 밑도는 상승률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0%대에 머문 건 3년여 만이고 1월부터 4월까지 전년 대비 누계 상승률 0.5%는 1965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겁니다. 무배추값이 1년 전의 절반 선으로 떨어지는 등 채소류 가격이 11.9% 내렸고 유류세 한시 인하 덕에 석유류가 5.5% 하락하며 전체 물가를 0.24%포인트 끌어내렸습니다.
정부는 다만 국제유가 상승과 유류세 환원 등으로 석유류 가격 하락세는 둔화할 것이라며 일각의 디플레이션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이제 국내 유가로 반영하는 데 한 2주에서 4주 정도 시차가 걸리는데요. 지금 일단 3월, 4월 오른 거에 3월 거는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계상 저물가 흐름을 소비자들은 느끼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떨어진 거는 모르겠고요. 작년보다는 조금 개수를 줄이는 편이에요. 웬만하면 이렇게 큰 마트는 적게 오고요. 저는 슈퍼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적게 사려고요. 소비자들이 자주 사는 생수와 우유, 과자는 물론 치킨과 김밥 같은 외식 물가까지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물가와 체감 물가의 격차 확대는 경제 심리 위축을 불러오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올해 들어 물가 상승률이 통계 집계 이래 최저라는데 생필품, 외식 물가는 줄줄이 오르고 있죠. 경기까지 힘들어 소비가 줄자 대형 온오프라인 유통업계들이 가격 경쟁에 그야말로 사생결단에 나섰습니다. 더 싸게 파는 곳이 나오면 차액을 포인트로 준다는 곳도 생겨났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이옥규 씨는 대형마트에 자녀 선물을 사러 왔다가 구매를 망설입니다. 버리는 그대로인데 생활필수품들이나 외식 물가가 오르다 보니 무엇 하나 지갑 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동일한 제품인데도 아이들 좋아하는 그 조립식 있잖아요. 한 2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이같이 소비가 얼어붙자 유통업계의 가격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남보다 10원이라도 싸게 팔아 손님을 끌자는 겁니다. 한 마트는 아침 9시, 오후 1시에 온오프라인 가격을 조사해 일정 품목을 최저가로 내놓고 있습니다. 다른 마트는 오는 6일까지 지정 장난감 품목을 산 손님이 자사보다 더 싸게 파는 곳을 찾아오면 상품권 5,000원을 돌려주는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쟁은 온라인으로도 퍼져 한 쇼핑몰은 생필품 최저가 판매를 내걸고 경쟁사보다 비싸면 차액의 최대 2배를 포인트로 돌려주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제살 깎아먹기 내지 납품업체 덤터기 씌우기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가처 분소득이 증가되지 않는 그런 시장 상황에서 소비자들한테는 이득이 받지만 이제 업체 간 그다음 납품업체 모두한테 손해가 되는. 경기 부진 속 체감 물가가 오르는 상황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유통업계에 더 싸게 팔기 경쟁은 더 가열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이해욱 대림산업회장이 자회사를 이용해 개인 주머니에 수십억 원을 채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결정에 따른 건데요. 관련 회사는 과징금도 물게 됐습니다. 기업이 총수 일가의 사업을 고리로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첫 제재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대림산업이 호텔 사업에 진출하면서 만든 브랜드 글래드. 그런데 이 브랜드는 2013년 이해욱 현 대림산업 회장과 아들이 100% 출자해서 만든 회사 A+D로 넘어갑니다. 당시 이 회장 아들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A+D는 글래드라는 호텔 이름을 출원해 등록한 뒤 실제 호텔 경영을 맡고 있는 대림산업의 자회사 오라관광과 상표권 사용 계약을 맺습니다. 상표권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2014년 12월 여의도 글래드 호텔을 시작으로 제주 매종 글래드 호텔, 글래드 라이브, 강남 호텔 등 세 곳은 A+D의 브랜드 사용 수수료로 31억 원을 건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수료 협상은 대림산업이 맡았습니다. 공정위가 A+D가 브랜드만 보유하고 있을 뿐 호텔 운영 경험이 없고 브랜드 마케팅 서비스를 아예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A+D가 브랜드 표준을 만들 능력이 없어 결국 오라관광이 대신 구축해줬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가운데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총수일가 개인회사에게 유망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계열사들이 해당 회사와 거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각각의 행위가 모두 위법 행위임을. 공정위는 대림산업과 오라관광에 과징금 13억 원을 부과하고 이 두 회사와 함께 A+D의 소유주였던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장과 아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7월 A+D의 지분 전부를 오라관광에 무상으로 넘겼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다문화 가구 수가 이제 30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매년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다문화 가족은 한국 생활에 녹아들었을까요? 한상용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다문화 가구 전체 수가 30만을 조금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평균 가구 원수가 2.92명인 점을 감안하면 다문화 가족 구성원 수는 약 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비율도 60%를 넘습니다. 2009년 15.6%와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로 장기 정착 경향이 뚜렷해진 겁니다. 한국 생활에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은 다소 늘었지만 사회적 관계망 부족, 자녀들의 차별 경험은 더 심해졌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현 경향을 보면 여러 문제에 있어서 의논 상대가 없다는 답변과 같이 사회적 관계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 정책 단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지난 1년간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는 자녀는 4년 전과 비교해 3.2%포인트 증가했고 차별 경험도 더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 교육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조언합니다. 자녀들 문제가 지금 차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이제는 해결을 어떻게 교육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정말 진지하게 모색을 해야 되죠.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만들고 작동하게끔 하는 그런 진지한 노력이 필요한데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구 자녀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주 배경 아동과 청소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나홀로 여행객을 위한 스마트 관광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관광지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콘텐츠부터 자동으로 여행 경비를 계산해주는 서비스까지 관광객의 손발이 돼주고 있는데요. 이진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성당 앞, 스마트폰으로 관광 앱에 접속하니 성당에 있는 갈색 팻말을 찾으라고 지시합니다. 팻말에 적혀있는 글자를 앱에 입력하니 이번엔 또 다른 미션을 제시합니다. 여행객이 관광지에서 위치를 옮길 때마다 해당 장소와 관련된 퀴즈가 뜨는 관광 앱으로 홀로 여행을 다니는 관광객들을 위해 개발됐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솔직히 젊은 세대는 관심이 없고 그런데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역사를 배운다면 재밌게 역사를 배우면서 여행 목적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예산을 짜주는 앱도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을 설정해두기만 하면 교통편과 먹거리, 즐길거리 등을 지도를 통해 안내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자동으로 가계부에 저장됩니다. 혼자서 여행 가시는 분들이나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 계획을 짜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계부까지 편리하게 짤 수 있어가지고 예산도 확보할 수 있고 2017년 기준 나홀로 외국인 관광객의 비중은 33.9%, 전년보다 10%포인트 가까이 커졌습니다. 국내 관광객도 34% 이상이 혼자 여행을 다니는 상황. 나홀로 관광객을 겨냥한 스마트 관광 콘텐츠 개발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개별 관광객을 위한 일정 짜기라던가 숙박 및 체험, 교통 예약 서비스 제공이나 아니면 관광과 게임적 요소를 결합한 서비스 같은 게 현재 지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홀로 여행이 새 트렌드로 급부상하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스마트 관광 콘텐츠가 관광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기를 기대해 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때 꼭 사용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 하나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유망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직업일지 히든잡에서 알아봅니다. 네, 저도 오늘 참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그렇다면 저도 사용했던 버튼이라는 건데 이걸로 각광을 받는 직업이 있다니 어떤 직업인가요? 네, 그렇다면 이 박하연 아나운서도 여러 번 사용하셨을 겁니다. 바로 이모티콘 작가입니다. 이모티콘이란 감정을 뜻하는 이모션과 조각을 뜻하는 아이콘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컴퓨터나 휴대폰의 문자와 기호, 숫자 등을 조합해서 만든 일종의 그림 기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메신저에서 감정 표현을 강조할 때 자주 볼 수 있는 그림들이 바로 이러한 이모티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 중에서도 그림형의 이모티콘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이모티콘을 그리는 이모티콘 작가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메신저나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정말 다양한 이모티콘을 활용하는데요. 글만 적었을 때 어쩐지 딱딱하게 느껴질 때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을 때 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이모티콘을 탄생시키는 직업이 있다니 참 흥미롭네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이 히든잡을 통해서 이모티콘 작가라는 직업을 처음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만큼 일반인들 사이에선 아마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웹툰 작가나 애니메이터들 사이에선 이미 인기 직업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난해 상반기에만 구글 플레이의 카카오톡 이모티콘 매출액은 약 3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점차 규모가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망도 밝다는데요. 무엇보다 미술, 디자인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독특한 캐릭터를 발굴할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이모티콘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게 이모티콘 작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와, 그렇다면 저처럼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모티콘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신 이모티콘 작업을 위한 포토샵과 리소스 출력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여기에 2D, 3D 그래픽 제작법을 배우게 되면 보다 풍부한 디자인의 이모티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그림 실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참신하고 개성 있거나 매력 있는 캐릭터를 잘 만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모티콘 작가의 자격은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구입하신 이모티콘도 미술학적으로 그리 뛰어난 캐릭터가 아닌 경우가 많을 겁니다. 실제로 이모티콘 시장이 가장 큰 카카오톡 이모티콘에서도 상위권에 오른 이모티콘을 보면 그림의 변화 없이 무심하거나 약 오르는 캐릭터의 이모티콘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든 이모티콘은 어떻게 판매가 되는 건가요? 네, 과거엔 이모티콘을 제작하는 전문 기획사가 있었지만 요즘엔 카카오톡이나 라인의 오픈 스튜디오에서 직접 이모티콘을 제안받는다고 합니다. 가령 카카오톡의 경우 이모티콘 제작 가이드를 확인하고 이에 맞춰 이미지 시안 24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라인은 개수 기준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8개, 16개, 24개, 32개 중 개수를 골라 이미지를 제안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카카오톡의 경우 한 달에 약 2천여 건의 이모티콘 제안이 들어오지만 이 중 실제 상품화되는 건 100여 건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미승인이 되었다고 포기하는 건 금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기 작가들도 제안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하다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또 보완하면 언젠가 이모티콘으로 선정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캐릭터들의 동작과 표정이 보다 생생하게 표현됐을 때 실제 상품화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더욱 높다고 합니다. 네, 정말 좋은 팁이네요. 그럼 이렇게 이모티콘을 상품화하게 되면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수입은 보통 구매 횟수로 받게 됩니다. 소비자가 이모티콘을 구매하는 경우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 30%의 거래 수수료를 지급한 뒤 나머지 70%를 메신저 회사와 이모티콘 작가가 나눠 갖는 건데요. 적은 수입이라 여길 수도 있겠지만 인기 있는 이모티콘의 경우 수만 명이 다운을 받기 때문에 한 메신저 회사의 경우엔 연 매출 10억 원을 이상을 기록한 작가가 2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만든 캐릭터가 누군가에게 큰 즐거움이 된다는 사실, 그 보람 역시 이모티콘 작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메신저가 담긴 이모티콘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히든잡이 있었네요. SNS와 메신저 사용에 즐거움을 더하는 이모티콘 작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채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